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의 가입 숫자에 감추어진 현장의 문제점을 오늘 시정 질문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3년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로의 2년간 실적은 회원 47만 3,574명, 가맹 점수 15,816곳, 주문 건수 약 461만 4천 건 등입니다. 특히 시 집행부는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47만 명이 되는 것을 두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로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대구로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77.3%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20.1%를 포함하면 무려 97.4%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만족은 단 2.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2022년까지 전담기관이었던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앱에 접속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객관성 검증에 있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들은 대구로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구로 배달앱을 사용하시면서 제일 크게 불편했던 점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로의 그 배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 준비는 당연히 하지만 배달이 가장 중요해요. 배달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배달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중간에 업체가 정해져서 이렇게 심어줬는데 지금은 그 배달하는 업체 자체가 그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뭐 대구로 주문 건수도 하나도 없고. 그 주문은 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문은 배달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시스템 오류가 싱크가 식어가고 봅니다. 시스템이 오류가 오면은 모체에 지금 그 시스템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이거는 바빠서 택시를 타고 뭐 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차로 일이 보면 막 빙그로 바뀌고 앱이 시스템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콜수는 지금 초반기보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 초반기에는 물론 뭐 포인트 주고 해서든지 뭐지만 8,000, 9,000km, 뭐 10,000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3,000에서 4,000 콜 만톤 이상 줄어들고 봅니다. 네, 예전에는 대구 행복페이라 하는 카드가 있어갖고 결제 수단이 참 원활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구 페이로 바꾸다 보니까 각 정부마다 앱이 깔리지 않거나 QR코드가 원만하지 않아서 결제 수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고객 주문 양 수는 초창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쿠폰이라든가 스스로 했던 그걸 지금 어느 정도 감수를 해주는 바람에 처음에 했던 우리 그거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로 택시를 이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이용한 적 있습니다. 이용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습니까? 네, 대구 택시를 예약할 때마다 이제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른 지나가는 택시를 잡은 적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쪽에서 잡았는데 건너편에서 차가 와서 이제 크게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네, 많이 불편했어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대구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상인들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안과 밖의 평가가 상반된 것일까요? 상인들은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얘기하면 될 것을 왜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대구시가 회원수나 주문 건수와 같은 숫자에만 고무되어 현장의 불편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의 대구형 배달앱 기획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시장님의 이전 답변에 의하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100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업체가 평가 항목 중 전문성, 기술성, 지역사회 기여 계획에서 각각 타 업체보다 어떤 점에서 우월했으며 특히 2위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인성 데이터가 그 정도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인성 데이터가 강점을 가진 부분이 현재 대구로 서비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입점업체, 이용자, 라이더와 관련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로는 배달 앱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는 대구로 신규 서비스 개발 참여 기업도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대구시 서비스 사업자인 인성 데이터 전담 기관인 대구 테크노파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로는 O2O 비즈니스라는 점입니다. O2O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의미하며 온라인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검색, 구매, 결제한 후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약속한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사용자의 기대만큼 제공되어야 플랫폼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운영 기반이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포함됩니다. 입점업체 수와 고객의 편의성은 관계가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많은 플랫폼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지금 보시는 2021년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만 봐도 가맹점 수 부족은 가장 큰 불만 요인입니다. 16.1%를 차지한 앱 사용 불편이나 12.5%를 차지한 할인 혜택 부족은 기술과 자본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점 수 부족은 온라인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구로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품목을 진열한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가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선택은 뻔합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낮은 수수료도 좋지만 대구로를 통해서 주문과 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져야 대구로에 계속해서 입점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주문량이 적거나 입점업체 입장에서 서비스가 불편하다면 대구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연구원에서 실시한 배달앱 운영 및 입점 소상공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공공배달앱의 낮은 인지도와 그의 요인들로 인한 적은 주문 건수 등 소비자의 공공배달앱 활용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앱 사용의 불편성 역시 공공배달앱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11월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조사는 그동안 서비스의 초점이 소비자에게 주로 맞춰졌던 것에서 또 다른 사용자이자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알아보았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로도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앱 서비스 사용자인 입점 업체들의 불편, 불만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로 사업은 현장의 불편함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의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검증되어야 대구로가 성장할 수 있고 민간 앱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민간 앱에 대항하고자 시작했다면 대구로의 비교 대상은 민간 앱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넷째, 대구로는 대구로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느끼는 앱 서비스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배달앱 수수료가 민간 앱보다 저렴하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앞다투어 대구로에 입점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로의 입점 업체 수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앱과 여전히 차이를 보입니다. 인성 데이터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과 대구로의 가맹점이 민간 앱보다 적은 이유,
향후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로는 2022년 8월 23일부터 대구로 배달앱의 전통시장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코너에는 현재까지 387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전통시장 점포와 음식 배달 점포가 중복된다고 하지만 시장별로 들어가 보면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별 거래 실적 역시 편차가 심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31일 대구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달서지역 자활센터와 달서시장 인성데이터 대구로 달성시장 장보기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대구로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자활센터의 근로자가 점포를 다니며 회수해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과 장보기 편의성 제고 등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배달앱 출시 3년차가 되어서야 뒤늦게 이런 협약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전통시장이 가진 특수성을 현실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했으면 하는 아쉬움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N사에서 제공하는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구 지역 전통시장 한 곳의 예를 들면 점포별 상인들이 주문이 들어온 제품을 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 갖다 놓기만 하면 N사를 통해 배정된 배송기사가 집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통시장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배달은 일반 상가 배달과는 다릅니다. 전통시장은 오토바이가 진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도 하고 시장 점포 상인들은 배달앱에 익숙하지 않아 개별 교육 역시 필요합니다. 이렇듯 현장에는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째, 대구로의 전통시장 코너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대구시는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원인 파악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7째, 대구로 배달앱 사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어디서 하며 현재 전담 기관인 대구 테크노파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대구로 앱의 실적을 보면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주문 건수는 477만 건,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한 점포당 11건 정도입니다. 점포당 대구로를 통해 접수되는 주문이 한 달에 11건이라는 말입니다. 대구로를 통한 주문은 2, 3일에 한 건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대구로를 이용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주문이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문마저 쿠폰 발행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1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대구로 앱의 주문 건수와 쿠폰 사용액입니다. 회색 막대 그래프가 월별 주문 건수이고 하늘색 선 그래프가 쿠폰 사용액입니다. 21년 8월 앱 출시 초기에는 주문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듯 하다가 22년 1월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꾸준히 쿠폰을 발행했지만 22년 1월과 비교해 23년 1월 주문 건수는 오히려 더 감소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5월 26만 6,222건에서 23년 5월 12만 8,762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게 감소했습니다. 23년 주문 건수를 보시면 22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신 슬라이드는 월별 주문 건수와 대구시 지원 금액입니다. 대구시 지원 금액이 늘면 주문 건수도 증가하고 지원 금액이 줄면 주문 건수도 줄어듭니다. 오른쪽 동그라미로 표시된 올해 6월과 7, 8월만 비교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쿠폰이 발행할 때는 주문 건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없으면 주문 건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쿠폰이 없으면 사업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로를 자화자찬하는 것은 숫자 노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고도 대구로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구로의 원래 취지는 소상공인의 보호 아닙니까?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을 돕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문뜨문 주문이 들어오는 앱을 그 누가 성공한 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앱을 사용해야 하니 더욱 번거롭기만 합니다. 민간 협력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는데 사업 3년차의 기술이나 운영 면에서 아직까지 보완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안 발표를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업체는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제안했던 내용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대구시는 서비스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잘 지키는지 대구 테크노파크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세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대구용 배달앱 사업에 6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대구로 앱에서 시민들이 2년간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1,000억짜리 사업입니다. 계획성 없이 투입되었지만 그래도 60억 원이 마중물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대구시가 이렇게 안일하게, 부실하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달업 출시 다음 해에 시작한 대구로 택시는 어떻습니까? 대구로 택시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독식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시 운행 택시 13,500대 중 78%인 1,500대가 대구로 택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지금 보시는 편은 대구로 택시의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담당 부서는 대구로 택시 승객 만족도 조사 결과 3월 말, 5월 말, 7월 말 모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5%라고 했습니다. 비율만 보면 대구로 택시는 더 이상 개선할 점이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만족도 측정 방식이 일반적인 만족도 측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긍정적 응답 선택수를 만족이라고 평가했는데 이것은 만족이라는 평가이기보다 만족을 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95%가 만족했다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 요인으로 선택한 불친절과 돌아가는 코스를 비롯한 그 외의 요인 역시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대구로 택시는 택시 앱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도와 배차 시간입니다. 사실 배차 시간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도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대구로 택시는 지도가 정확하지 않아 탑승자의 위치와 택시의 위치가 어긋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대구로 택시는 멀리에서도 코를 빠르게 수락하는 기사에게 승객이 먼저 배정되는 시스템이어서 대구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빈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봐야만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고객 서비스 관리도 형식적입니다. 민간 앱은 탑승객의 서비스 평가를 5점 척도의 점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민간 앱과 대구로의 차이점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간 앱은 별점에 따라 평가 항목이 달라집니다. 3점까지를 불만족으로 보고 현금 결제 요구나 차량 청결과 냄새, 요청 경로 미준수 등 다양한 불만족 요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점부터 5점까지 긍정적 평가로 보았습니다. 또한 민간 앱은 평소 서비스 평가 점수가 높은 기사에게 코어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고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기사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대구로 택시 서비스 평가 화면입니다. 승객이 택시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구로 택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탑승객의 만족 정도를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3번 실시한 만족도 조사는 실제 앱에 접속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구로 택시 앱에 불만을 갖고 이탈한 사람의 의견은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대구로 택시 앱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탈한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만족 의견을 통해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앱이 무조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로 택시에서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는 너무나 허술하고 형식적입니다. 이런 조사에서 나온 95%의 긍정적 평가는 택시 앱 서비스 보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100%에 가까운 만족도가 과연 유효한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8째, 대구시는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는 택시기사와 승객의 불편사항을 각각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은 택시 앱 출시 이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들어 답변해 주십시오.
9째, 그리고 작년 3회 추경으로 편성된 택시앱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 전담 기관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구로 택시앱 사업의 전담 기관인 법인 택시 사업조합과 개인 택시 사업조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구로가 소상공인들의 큰 버팀목이 되길 기원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로 택시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답변 드릴 것은 대구로 택시는 전임 시장의 업적 중에서 저는 가장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정을 인수해서 대구로 택시를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앱에 많은 것을 얹을 겁니다. 대구로는 수도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낮은 중개 수수료율 그리고 결제 수수료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만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자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대구로 서비스 사업자 선정평가 시 인성데이터 사업의 우위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임 시장께서 선정을 하면서 아마 대구 시의원님들도 선정에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평가 당시 평가위원들은 항목별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인성 데이터는 명확한 세부 투자 계획이 있었고 투자 역량 및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플랫폼 구성 및 운영 계획도 전문성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술 경쟁력 또한 우수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심사위원 전원이 인성 데이터를 1위로 선정을 했고 2위 업체와는 총점 10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참고로 1위 인성 데이터는 957점이고 2위 만나 플래닛은 836.5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인성 데이터의 강점이 현재 대구로 서비스에 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데이터의 명확한 투자 계획 및 투자 여력,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에 기반하여 대구로 입점 업체 수와 이윤자 수는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 수는 2021년 9,290개에서 현재 16,127개로 확대되었고 이용자 수는 2021년 17만 명에서 현재 48만 4천 명으로 185%나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대구로에 대한 소상공인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 민간 배달 앱 3개와 공공 배달 앱 4개를 대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포괄적 만족도 부분에서 대구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성 데이터는 소상공인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가맹점주들이 사용하는 관리자 메뉴의 편의성 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관리팀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대구로 가맹점 수가 적은 이유와 가맹점 수의 정대에 관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수가 지금 거대 플랫폼하고 관계상 적은 것은
민간 업체들에 비해 후발주자이고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산 시스템의 문제로 입점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로 가맹점은 2021년 9,290개에서 2023년 8월 말 16,127개로 2년간 74%에 증가하면서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 데이터에서는 가맹점 수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마케팅 비용을 46억을 진출하였으며 주요 행사 시 대구로 현장 부스 운영과 각종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실시하여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로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로의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의 경우에는 27개 시장 388개의 상점이 입점해 있고 9월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43,000건으로 대구로 총 주문 건수의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쿠폰 행사와 앱 상세 페이지 개선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서시장에서 시작한 묶음 배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젊은 세대들에게도 전통시장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층 위주의 전통시장 고객들의 외연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로의 컨트롤타워와 대구 테크노파크의 책임범위, 사업 전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로 사업의 컨트롤타워는 대구시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감독,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제한권, 상품권 공동 소유 및 우선 매입권 보유, 신규 서비스 협의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은 대구시에 있으며 대구 테크노파크는 사업의 전담 기관으로서 대구로 사업의 수행과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사업비 집행과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상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만약 이런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덟 번째,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는 택시기사와 승객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사실상 한 달에 택시 운전사로부터 얼마를 가져가고 있는지 의원님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26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것을 경감하고자 대구로 택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운전기사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대구로 택시를 만들면서 앱에 올린 겁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로 택시 사업의 전담기관인 법인 택시조합과 개인 택시조합에 대한 관리는 민간 주도의 택시 앱 활성화를 위해 법인 택시조합의 보조금을 14억 2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혜택은 법인과 개인 택시조합 전체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매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로는 전임 시장께서 한 업적 중에 저는 가장 잘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앱을 전국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항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앱 중에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대구로 케이스입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구로 앱과 관련하여 대구시를 음해하고 무고한 사건은 우리 시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고 여부에 대해서는 곧 검찰 조사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시작을 할 겁니다. 대구로 앱하고 저는 만들 때부터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성되어 있다는 기업 누가 하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인성되어 있다에 특혜를 주고 또 하지도 않은 특혜를 줬다고 그런 식으로 음해하고 고발하는 것, 이거는 용서치 않을 겁니다.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또 의원님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우리 부서로 통보를 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대구로 택시앱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난 8월 대구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티 블루가 대구로 택시앱을 통한 호출 수입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만일 카카오티 블루의 중복 수수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할 경우와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경우 대구시의 대책은 각각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그 의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카카오 택시가 연 112억을 그 수수료로 지금 우리 시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카카오 그 대구로 택시 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대구 앱 택시 그 카카오에서 발생하지 않는 수익도 대구로 택시에서 발생한 수익도 지금 같이 수수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게 됐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 고발한 상태고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이제 부당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도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지금 수수료를 이중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일에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카카오의 중개 사업이 플랫폼 가맹 사업으로 전환해서 카카오티 블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카카오에서 우리 대구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카카오 대구로와 카카오 티 블루 중에 선택하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점유율이 낮은 대구로를 포기하고 카카오 티 블루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 불공정 거래 위반이 아니다고 할 경우에는 택시 기사들은 합법적으로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점유율이 낮은 대구로를 또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는
대구로 택시를 도입하기 전에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가, 의원님 말씀은 이제 대구로 택시냐 카카오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카카오가 아시다시피 9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독점주의자입니다. 시장 독점주의자는 그 공정거래법에 보면은 시장의 그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가지고 그 부당이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쟁사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또 오히려 카카오의 그 법 위반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더라도 카카오가 양자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 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다시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택시 앱의 당초 취지에 맞게 택시 기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구시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지원을 통한 쿠폰 발행이 대구로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시의 지원이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겠죠. 쿠폰 발행도 시민들이 내 돈으로 내가 쿠폰을 발행해서 내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장님? 그래. 네, 예. 그런데 더군다나 쿠폰 혜택이 없으면 대구로 앱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서 시장님 보셨죠. 그리고 주문자 수가 적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대구로를 통해서 얻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성 데이터가 대구시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구로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성의 없는 사업 관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대구로에 대한 지원도 예전만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의 지원이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대구로를 활성화시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착할 때까지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정착할 때까지 지원. 대구로가 정착할 때까지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시장님 말씀 잘 경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대구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알려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내부에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뭐 의원님께서 활성화 방안이 새로운 생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기는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정책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성 데이터는 처음부터 사업 취지가 낮은 수수료 제공인 것을 알고 참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고문에도 이제 어떤 부분이 제시가 됐냐면 가맹점 모집하고 관리, 그리고 배달 연계 기능, 이러한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장 지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대구로가 다른 민간 앱보다 후발주자인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후발주자이면 다른 민간 앱보다 차별적인 다른 매력을 가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민간 앱에서 워낙 수수료가 높으니까 시민들이 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한 5분의 1 수수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대구 시민 복지죠. 네, 맞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험을 뜯고 못하게 하면 대구 시민들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시장님.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인성 데이터가 어떤 회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인성 데이터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자꾸 그걸 갖다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런 플랫폼 기업이 대구 지방에서는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대구로서는 참 좋은 겁니다. 네, 지금 대구 이외에 어느 지방의 플랫폼 기업이 지금 카카오에 대응하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 대응하고 뭐 요기요에 대응하고 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유일하게 대구뿐입니다. 시장님, 제 말씀 잠깐만 저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대구로 출발이 민간 앱에 대항하고자 만든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수수료 때문에 만든 예, 맞죠. 근데 지금 다른 시도에 실패한 공공 앱하고 비교하고자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네. 말씀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알아듣고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아니 실패했는데 우리가 지금 대구로는 잘 성공했다고 성공을 하고 하시니 있으니까 네, 밀어줘야죠. 네, 네.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는데 그걸 시장님 2년밖에 안 된 사업체를 갖다가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자꾸 그걸 갖다가 근데 기존 성공한 앱하고 비교해서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시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 맞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쟁 잘하고 있습니다. 제 그걸 제 말씀도 공공앱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시장님. 걸 갖다가 겨우 안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시장님 어떻게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근데 민간 원래 앱에 이 대구로가 인성 데이터가 원래 모집한 그 약속대로 제한 사업에 제출한 그 계획대로 하지 그건 않지 하도록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도록 네.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시장님 현장에는 어떻게 하면 나가보신 적 좋겠어요? 있으십니까? 시장님 현장에 나가 물어주시면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현장에 어떻게 나가보신 적 하는 게 있으십니까, 좋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실무진에서 그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한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만 시장님. 보고 드릴게요.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확실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대구로가 부침이 많은 사업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을 기회로 삼아서 프로페셔널한 대구로가 될 수 있도록 기술과 아이디어, 행정력을 더욱 모아주셔서 민생 경제의 대구로가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이만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